제 이름은 사라이고 32세입니다. 3년 전 남편 제이슨의 불륜으로 이혼했지만 최근에 현 남편 덕분에 재혼했습니다. 매일 즐겁게 살고 있지만 지금 행복하면 가끔 다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절의 기억. 제이슨은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매너의 주인인 척하녀처럼 대해주었고 바닥에 쓰레기 한 톨이라도 있으면 집안일을 다 나한테 맡겨서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코너를 잘라냈다고 느꼈을 때 식사에 최소한 5가지 요리가 있고 음식을 그대로 두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를 고려한 것에 대해 나에게 화를 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식사를 모퉁이를 돌고 바로 감자칩을 씹어먹는 건 물론 내가 항의해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치워야 하는 건 물론 그 사람은 콧방귀를 뀌며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곤 했다. 집안일도 안 하고 말로만 얕잡아보고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고 결혼 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일상이 지겨워서 제이슨이 이혼하자고 한 이유는 외도였음. 그 사람은 불륜 상대가 누군지 말 안 해줬고 난 신경도 안 썼어. 난 그냥 지쳐서 이혼할 거야. 이혼에 동의하고 말했지. 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어. 생각해보니 낸시는 잘 지내나 궁금해 짐을 잠시 멈추고 혼자 중얼거렸다. 낸시는 이혼 후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이사한 후에는 낸시를 커피에 초대해야겠다. 그렇게 지내왔다. 바쁘다 남편의 일로 인해 결혼하자마자 이사를 해서 재혼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다. 재혼 사실은 가까운 친척들만 알고 낸시한테 빚진 게 많아서 제대로 말해야 해. 행복한 일에 집중해야 해. 힘들지 않은 순간 기분이 바뀌었다. 이사한 지 2달 만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잡지를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중 이제 직장에 적응하고 적응이 되어가는 중이다. 낸시를 실제로 만날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추천 레스토랑과 카페를 찾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연락도 하고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만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내 집으로 손을 뻗으면서 조금 긴장됐다. 낸시에게 전화로 문자 보내기. 막 이사를 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한 방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경찰이 서 있었나 봐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한 남자가 당신이 여러 차례 스토킹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시나요? 그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사랑 선언문과 기타 괴롭힘이 담긴 편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연애 의도를 암시했습니다. 내가 방금 그 지역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고소인이 저를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장을 확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경찰관이 사과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왔습니다. 계속되는 신고로 인해 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진술 내용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경찰은 그냥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결국 그 생각으로 안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가 방금 이사했다고 확신했고 우리가 뭔가 알아내면 다시 와서 보고하겠다고 경찰이 남긴 말로 나는 침실에 있는 침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리를 허공에 올리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신음하며 누군가가 나를 구체적으로 지명했다는 으스스한 사실이 온통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져왔다. 왜 무서운지 고민하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있었다. 낸시에게 연락했는데 이제 기분이 안 좋아. 한숨을 쉬었다.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빨래를 청소했다. 경찰이 떠난 뒤 전날 있었던 일을 헤매며 생각에 빠졌다.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내가 활력을 되찾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나를 안심시켰지만 남편이 일하러 가고 나 혼자가 되자마자 우울한 감정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미등록 전화에서 내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수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퍼미려 보이스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침묵을 들었던 것은 내 전남편 호진함이었습니다. 호진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나를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망했어. 널 제대로 찾아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어제의 사건은 제이슨이 한 짓이라는 걸 단번에 깨닫게 됐어. 경찰에 그 이상한 신고를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내 질문에 제이슨은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넌 아직도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여기로 이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는 식당에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게 후회돼.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제이슨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조차도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 예전과 달라진 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나. 냄새가 나. 제이슨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불편해졌을 때 그의 향수를 뿌리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고 말했다. 제이슨은 그저 여전히 매력이 없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 낸시 왜 왔니? 내 가장 친한 친구 낸시가 거기 앉아 있었어. 제이슨과 낸시가 내 놀란 반응에 희죽희죽 웃었다. 나와 낸시가 엉켜버렸어.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질투하지 마. 그가 팔을 감싸준다고 했어. 낸시는 손목에 차고 있는 고급스러운 명품 시계였고 엉뚱해 보였습니다. 아, 이거 지금은 낸시 덕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이혼 후 그는 낸시와 약혼했고 그녀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회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안정됐어.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어. 낸시는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이 남자와 결혼했어. 결혼식에 나를 초대했을 때 어리둥절했어. 어떻게 누군가가 그럴 수 있겠는가? 제이슨이 너와 결혼하는 것만큼 멋진 일이야. 난 항상 너를 싫어했었어. 사라는 내가 그렇게 귀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항상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내가 너를 실망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척낸시는 뻔뻔하게 웃으며 그럴 때마다 말했다. 제이슨을 만났어요. 우리가 약속을 잘못 지었다고 농담을 했어요. 제이슨에게 행복하게 기대는 낸시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혼 후에도 제 곁에 있어준 낸시가 제가 겪은 일을 묵묵히 듣고 있었나 봐요. 그녀도 똑같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나 봐요. 지금 입고 있던 낸시는 잘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제이슨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날 비밀리에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움직이게 했고 제이슨도 빨리 그녀에게 반하게 됐다. 더 나쁜 것은 낸시가 그랬다. 말하는 낸시가 지친 것처럼 제이슨을 데려가세요. 낸시가 오렌지 주스를 빨대로 마셨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낸시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제이슨 따라다니지 말아주세요. 저번에 보고 놀랐는데 여기로 가세요. 이혼한 지 3년 만에 제이슨을 스토킹하는 건 너와는 달리 소름 끼치는 일이야.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NY의 말투로 보면 그녀는 나를 보고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줄 이미 알았던 것 같아. 게다가 낸시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 나는 이 시점에서 제이슨을 스토킹하기 위해 여기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노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스토킹하지 않으며 그런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낸시의 웃음소리가 따라왔지만 나는 거의 2달이 지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던 제이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제이슨은 당황한 듯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거기에는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스토킹의 피해자인 것 같지만 가해자는 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불륜 파트너였습니다. 제이슨이 낸시에게 바람을 피웠고 그의 무심코 장난으로 항공 파트너가 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토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제 말에 당황했습니다. 상황을 변명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스토킹이 자신의 외도 파트너의 소행이라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지만 낸시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으로 이어지면 그는 결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낸시가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스토커로 모함하여 그녀의 관심을 돌릴 기회를 보았고 경찰 보고서에 나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나를 식당에 소환하는 것이 보모의 생각이었고 호진함은 느꼈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겹겹이 쌓는 전형적인 제이슨은 이런 난장판에 빠졌다. 널 스토커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제이슨은 혼돈 속에 있는 전화 너머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배경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방에 바리케이드를 쳐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광경이군요. 전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부탁으로 낸시에게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낸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쪽지와 함께 어떤 사진을 보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 사진에는 제이슨의 시사 파트너가 스토킹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제이슨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낸시를 만나지 않으면 낸시에게 직접 가서 이혼하라고 협박했다. 그런 사진을 손에 쥔 건 다 내 남편 덕분이었다. 지금의 남편 실제로 그는 형사로 일하며 막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고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사건이 내 전남편과 관련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한 달 안에 남편이 진짜를 발견한 것은 복잡하고 다소 죄책감입니다. 호진함의 스토커이자 그의 불륜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호진 추를 위해 당신과 낸시를 고소할 것입니다. 제이슨에게 당신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어리둥절하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악의적인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이슨은 말을 찾기 위해 애쓰면서 마침내 우리 결혼 생활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압박할 순간을 포착했고 당신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한심한 흐느낌과 시끄러운 소란과 한 여자의 환한 고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후 확실히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낸시가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가에게 속삭인다고 비난하는 것을 희미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전화가 뉴욕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스토커 여자인가요? 그녀는 아니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라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요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나는 남편이 추천한 변호사가 나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낸시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나는 제이슨과 그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낸시 방금 제이슨에게 나도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알렸어요. 낸시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돈 욕심쟁이 내 행복을 앗아가지 마세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쿨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이슨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혼 후 질투와 음모를 꾸미고 친한 친구인 척 몰래 나를 비웃었다.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식당에 불려갔을 때 그녀가 반항적으로 선언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다. 가방에 녹음기가 있었다. 나는 정당방위를 위해 켰는데 뜻밖에도 낸시가 내 이혼의 불륜 상대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모든 것을 녹음했고 이 전화마저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이 녹음되고 있다.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여 낸시와 제이슨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확고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에 변호사의 명함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보모의 반박을 듣지 말고 그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찰칵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남편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3년 전 이혼의 장을 드디어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하고 시작이 험난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힘들게 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드디어 그와 함께 온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길 기대합니다.